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영국 명문 학교에 보낸 정성스러운 도시락 한 끼가 전통 있는 한 학교의 급식 문화를 완전히 바꿨다고 하는데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음식과 불편한 시선을 받던 한 엄마와 그녀의 딸이 김밥 소녀로 학교 인기 스타가 된 오늘의 이야기. 한식 도시락을 챙겨갈 작은 용기가 어떻게 한 학교와 영국 지역 사회에 퍼지게 되었는지 오늘의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연이라고 합니다. 벌써 가족과 함께 영국에 온 지 2년이 되었네요.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딸 지아와 함께 영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년 생활이라 생각했는데 벌써 2년이나 지났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지아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죠. 하지만 영국 명문학교에 다니게 된다는 생각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영국 하면 떠오르는 건 해리포터 같은 영화에서 본 멋진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웅장한 학교 건물이었으니까요. 이삿짐을 정리하고 영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아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힘들어했지만 점차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영어 실력도 빠르게 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급식이었어요. 영국의 명문학교라고 하면 급식도 훌륭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지아가 학교 급식 메뉴표를 가져왔을 때 저는 놀랐어요. 메뉴가 너무 단조롭고 영양 균형이 맞지 않았거든요. 월요일은 감자튀김과 소시지, 화요일은 피자, 수요일은 또 다른 형태의 감자 요리와 소시지. 이런 식이었죠. 엄마, 오늘 또 감자튀김이었어.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메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비슷한 음식을 먹다 보니 지아도 질려버린 모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반찬과 국, 밥으로 구성된 급식에 익숙했던 지아에게 이런 식단은 큰 변화였죠. 저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은 이것이 일반적인 영국 학교 급식이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몇몇 부모들은 우리 학교 급식이 다른 학교보다 나은 편이라고 자랑스레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한국 급식의 영양 균형과 다양성에 익숙해 있던 저로서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지아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활기찬 아이였는데 점점 기운이 없어 보였죠. 얼굴색도 안 좋아졌고 감기도 자주 걸렸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력도 떨어졌다는 담임 선생님의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아야, 요즘 학교 급식 잘 먹고 있니?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먹기는 하는데. 맛없어서 조금만 먹어. 그리고 채소가 별로 없어서 그냥 감자튀김이랑 소시지만 주로 먹게 돼. 그때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영양 불균형이 지아의 건강과 학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균형 잡힌 급식이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아의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과 다양한 반찬을 준비했죠. 처음에는 간단한 볶음밥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김밥에 도전했습니다. 영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김밥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한인마트를 찾아다니며 필요한 재료들을 구했어요. 첫 김밥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간 날, 지아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할까봐 걱정돼요. 지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괜찮아. 내가 맛있게 먹으면 친구들도 분명 궁금해할 거야. 그날 저녁, 지아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시간에 김밥 도시락을 열었을 때 친구들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요. 에밀리가 제일 먼저 이게 뭐야? 바다풀이 덮여 있어.
라고 외쳤죠. 올리비아는 코를 막으면서 우엑, 냄새가 이상해라고 했어요. 제임스는 손가락으로 김밥을 쿡쿡 찌르면서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뱀같이 생겼는데? 라고 물었고요. 지아는 친구들의 반응을 흉내내며 웃었어요. 급식 테이블에 앉았더니 다른 반 아이들까지 구경하러 왔어요. 모두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도시락을 구경했죠. 한 아이는 그 안에 뭐가 들었어? 라고 물어봐서 계란, 당근, 햄이 들어있다고 설명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다 말아놓을 수 있어? 라며 신기해했죠. 다들 처음에는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제가 한 입 베어 먹는 걸 보더니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지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국 아이들에게 김밥은 정말 낯선 음식이었을 텐데 지아가 자신감 있게 대처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다음 날부터는 김밥을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지아가 친구들과 나눠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몇 조각 정도만 더 쌌는데 날이 갈수록 양이 늘어났죠. 아이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나 봅니다. 일주일 후 지아는 학교에서 김밥 소녀라는 별명이 생겼다며 신이 나서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은 소피랑 노아가 먹어봤는데 완전 좋아했어요. 이거 너희 나라 음식이야? 진짜 맛있어. 라고 말했죠. 내일은 더 많은 친구들이 맛보고 싶대요. 저는 딸의 행복한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급식을 먹지 못해 걱정했던 문제가 오히려 지아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통해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지아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피터슨 선생님이 제 도시락을 보시더니 무척 관심을 보이셨어요. 다른 아이들이 지아의 도시락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자랑하니까 선생님이 직접 맛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한 조각 드렸더니 정말 맛있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달에 있을 글로벌 데이에서 한식 코너를 운영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먹어보고 싶다고 아우성이었대요. 엄마, 우리 같이 해볼까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많은 양의 김밥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 함께 해보자. 우리 지아가 한국 음식 홍보대사가 되는 거네. 글로벌 데이를 준비하는 2주 동안 저는 정말 바빴습니다. 재료를 구하러 여러 마트를 다녔고 어떤 종류의 김밥을 만들지 계획했어요. 지아와 함께 연습 삼아 김밥을 몇 번 말아보기도 했죠. 지아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열심히 도왔어요. 아이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글로벌 데이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 200개를 준비했어요. 참치 김밥, 햄 김밥, 채소 김밥 3종류였죠. 학교에 도착해서 준비된 부스에 음식을 진열했습니다. 지아는 교복 대신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선생님의 배려로 특별히 허락받았다고 했죠. 행사가 시작되자 우리 부스는 순식간에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지아의 그 유명한 김밥이 여기 있대. 하며 아이들이 몰려왔죠. 지아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김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김밥이에요. 밥과 여러 채소, 고기를 김으로 말아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어서 소풍이나 학교에서 먹기 좋은 음식이에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김밥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전에 먹어본 적 없는 맛이야. 지아, 내 엄마가 이걸 매일 만들어준다고. 부럽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부모들도 와서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했어요. 피터슨 선생님은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희 부스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씨,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반응할 줄 몰랐어요. 한국 음식의 매력에 모두가 빠진 것 같네요. 그날은 정말 성공적인 하루였어요. 준비한 김밥이 모두 동이 났고 지아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아는 연신 웃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들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 날 학교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터슨 선생님의 전화였어요. 어제 행사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급식은 항상 같은 음식만 나오나요? 지아, 엄마가 만든 김밥 같은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없나요? 같은 질문들이죠. 그리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급식실의 영양사 앤드류 해리슨 씨가 꽤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분은 급식은 전통적인 영국식이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심지어 글로벌 데이 같은 행사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싶었을 뿐인데 뜻하지 않게 급식실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이틀 후 학교에서 학부모 메시지가 왔어요. 평소 잘 오지 않던 메시지라 살짝 긴장되는 마음으로 열어보았죠. 그리고 거기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최근 글로벌 데이 행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긴급 학부모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영국인 학부모 친구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은 학부모 위원장인 클레어 윌슨이 내 김밥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어. 그녀 말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상한 음식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화가 나 있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아이들에게 김밥을 강요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맛보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것인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학부모 채팅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이었어요. 친구가 보여준 채팅방에는 몇몇 학부모들이 격렬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급식 문화에 대한 침해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외국 음식에 관심을 갖는 게 불안해요. 전통적인 영국 급식을 지켜야 해요. 같은 메시지들이 오갔죠. 물론 지지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내 아이가 처음으로 채소를 맛있게 먹었어요.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음식을 접하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클레어가 주도하는 반대 의견이 더 거세 보였습니다.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제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상기된 채로 말했죠. 엄마, 오늘 에밀린의 엄마가 학교에 와서 우리 반 친구들에게 더 이상 이상한 외국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내일 회의에서 김밥을 학교에서 금지하자고 할 거래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에밀린의 엄마는 바로 클레어 윌슨이었죠. 그녀가 직접 교실에 찾아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믿기 힘들었어요. 지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친구들은 모두 김밥이 맛있다고 했는데. 저는 지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용기 있게 내 문화를 친구들에게 소개한 거야. 그건 아주 훌륭한 일이지. 엄마가 내일 회의에 가서 잘 설명할게. 하지만 솔직히 저는 무척 불안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학부모들과 맞서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됐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학교로 향하는 길,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학교 급식실 앞에서 앤드류 해리슨 영양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에게 비난을 들을까봐 긴장했지만
의외로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박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앤드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급식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놀랍게도 테이블 위에는 김밥이 놓여 있었죠. 사실은 글로벌데이 이후에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음식이 어떤 건지. 앤드류가 말했어요. 그래서 직접 연구해봤죠. 인터넷에서 김밥 레시피를 찾아 만들어보고 영양 성분도 분석해봤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는 김밥의 영양 분석 결과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김밥은 영양 균형이 매우 뛰어난 음식이더군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특히 채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급식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죠. 앤드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급식에 김밥을 추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앤드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 싶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와 급식 회사 간의 계약에 영국 전통 식단 유지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새로운 메뉴를 도입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승인이 필요해요. 게다가 클레어 윌슨 같은 학부모들의 강한 반대도 있고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앤드류가 처음에 불편해했던 이유는 김밥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변화를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군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급식 메뉴의 다양화를 주장해왔어요. 하지만 전통을 고수하려는 세력이 너무 강했죠.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학부모 회의에서 클레어가 김밥 금지를 주장할 텐데 제가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힘이 났어요. 저도 열심히 말해볼게요. 아이들의 건강과 다양한 식문화 경험,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니까요. 앤드류가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김밥 문제가 아니라 급식 전체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 대화 후 저는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김밥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처음엔 외국인이라 조심스러웠지만 급식 영양사의 지지를 얻은 지금 저는 적극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한쪽에는 클레어와 그녀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다른 쪽에는 김밥을 맛본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빈자리에 앉았죠. 교장 선생님의 간단한 인사말 후 클레어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학교에서 영국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김밥 같은 이국적인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클레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세기 동안 이어온 식문화가 있어요. 피시앤칩스, shepherd 파이, 요크셔 푸딩. 이런 음식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죠. 몇몇 학부모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레어는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해초로 만든 음식이 아이들의 건강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이건 영국 급식 문화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모두가 놀라서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죠. 클레어의 딸인 소피아가 서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지아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엄마, 나 김밥 너무 좋아해. 친구들도 다 좋아해. 소피아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김밥 먹고 나서 오후 수업 시간에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 매일 감자튀김만 먹을 때는 항상 졸렸거든. 클레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피아, 이건 어른들의 대화야. 너는 소피아의 발언에 용기를 얻었는지
다른 아이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김밥 좋아해요. 더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감자튀김만 먹는 건 지겨워요. 회의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앤드류 영양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김밥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김밥에는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은 요오드가 풍부해 갑상선 건강에 좋고 채소들은 다양한 비타민을 제공해요. 사실 영국 전통 급식보다 영양학적으로 더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앤드류는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급식의 다양화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과 전통을 고수하는 압력 때문에 시도하기 어려웠죠. 지금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공감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일어섰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급식이 무척 중요합니다. 밥, 국, 다양한 반찬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죠. 저는 영국 문화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문화의 좋은 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음식을 통해 아이들이 세계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많은 학부모들이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클레어를 지지했던 몇몇 학부모들도 생각이 바뀌는 듯 했습니다. 결국 교장 선생님이 표결을 제안했어요. 다문화 급식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순간 긴장됐지만 놀랍게도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클레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발표했습니다. 표결 결과 우리 학교는 다문화 급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앤드류 씨와 급식업체와 협의하여 주 1회 정도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많은 학부모들이 저에게 다가와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지아는 학교 놀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어떻게 됐어요? 지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친구들도 김밥을 급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됐어. 우리가 해냈어. 지아는 기쁨에 펄쩍 뛰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이요? 대박이다. 그리고는 제 목을 꼭 안았죠.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영국에 왔을 때의 불안감, 지아의 영양 불균형을 걱정하던 시간들, 김밥을 처음 싸던 날의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결정된 지 한 달 후 첫 번째 글로벌 런치데이가 열렸습니다. 학교 급식실은 그날 전례 없는 활기로 가득 찼어요. 하루 종일 아이들의 대화 주제는 오직 점심시간에 있을 김밥에 관한 것뿐이었죠. 지아의 말에 따르면 오전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해요. 앤드류는 급식업체와 협력하여 300인분의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자문 역할로 참여했죠. 전통적인 재료를 영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변형이 필요했지만 최대한 정통 김밥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드디어 점심시간, 아이들은 줄을 서서 김밥을 기다렸습니다. 평소 급식을 대충 먹거나 남기는 아이들도 이날만큼은 김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해요. 지아는 그날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실이 난리였어요. 친구들이 이거 정말 맛있다며 서로 더 달라고 했대요. 앤드류 선생님이 준비한 양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그 성공적인 첫 시작 이후 글로벌 런치데이는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1회였지만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2주에 한 번으로, 나중에는 매주 한 번으로 늘어났죠. 김밥뿐만 아니라 불고기, 잡채 같은 다른 한국 음식도 메뉴에 추가되었어요. 심지어 지아의 친구들 중에는 집에서도 한국 음식을 해달라고 부모님을 조르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
다른 나라 출신 학부모들도 자신들의 문화 음식을 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도 커리, 이탈리아 파스타, 멕시코 타코. 학교 급식은 점점 더 다양하고 풍성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식사를 통해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이라며 좋아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클레어에게서 일어났어요. 회의 이후 처음에는 저를 볼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행사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클레어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박 씨, 사실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클레어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집에서도 김밥을 해달라고 조르네요. 심지어 생일 파티 음식으로도 김밥을 원한다고 해요. 혹시 레시피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클레어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군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소피아가 요즘 한국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어 해요. 당신과 지아 덕분이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영국에 왔을 때는 그저 지아의 영양 균형을 위해 시작한 작은 도시락이 이제는 한 학교의 급식 문화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몇 달 후, 놀랍게도 저희 학교의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이 지역 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엄마의 작은 도시락이 학교 급식 개혁의 시작점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 기사를 본 인근 학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여러 학교에서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벌써 영국에 온 지 2년이 지났네요. 처음에는 낯설고 적응하기 힘들었던 이곳이 이제는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지아는 학교에서 김밥 소녀라는 별명으로 인기가 많아졌고, 저는 학교 급식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소개하는 일을 돕고 있어요.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을 위해 준비한 작은 도시락이 이제는 많은 아이들의 식습관과 문화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의 힘이 아닐까 생각해요.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우리를 연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강력한 매개체니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통해 아이들이 세계를 배우고 이해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김밥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라면 더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해외에서 한국 음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우리 한식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올라올 다양한 이야기들을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